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개선을 논의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접경지 군사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국방부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319제곱킬로미터. 축구장을 324개나 합친 크기입니다. 접경지 전체 행정구역의 48%에서 건물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단 70년 동안 접경지 주민들의 희생이 컸는데 최근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군납 농축산물 경쟁 입찰 도입뿐 아니라 위수지역 해제와 접경지 군부대 해체까지. 접경지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포럼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동부 등록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사전에 여기가 대책이 강구돼야 일방적 폭행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의견도 없었습니다. 물어본 것도 없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성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군사규제 특례를 담았습니다. 민간인 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지금은 쓰지 않은 군부대 땅을 접경지와 협의해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군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군사작전상 장애가 된다, 그다음에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근거를 내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군의 일방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정부 부처 의견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할 말이 있고 우리 지역민들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이 충돌하는 부분이 이 법안에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활용 군유지 활용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접경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려면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접경지 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는 3월 한 달간 접경지역 군장병 외출 외박 시 지역 상권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일단 군 장병에게 사용액의 20%를 할인해주는 접경지역 818개 군장병 우대업소를 950개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군 간부들은 지역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지역 화폐 가맹점을 통해 5에서 10% 상시 할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장병들의 불만이 큰 업소의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교육,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급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여러 학년이 한 반에서 수업을 하는 복식학교가 늘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혼자 입학하거나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올해 또 늘었습니다. 나홀로 입학식에 허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촌마을 초등학교입니다. 작은 교실에서 입학식이 시작됩니다. 신입생은 단 한 명뿐. 같은 학교 유치원 동생들과 함께 입학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 대원이 될 거예요. 이 초등학교의 전교생 수는 6명, 5, 6학년 고학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올해 신입생이 한 명인 초등학교는 20곳,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20개 학교에 이릅니다.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 2개 학년이 한 반에서 수업을 하는 복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는 또래 친구 대신 형이나 누나, 동생이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389명의 초등학생이 이런 복식 수업을 받게 됩니다.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도 73곳으로 작년보다 2곳 더 늘었습니다.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중학교 역시 올해 48곳으로 늘었습니다.
황금돼지띠 효과로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반짝 증가했지만 전교생 60명 이하인 학교가 19곳이나 됐습니다. 모두 농촌 지역 작은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 수준에 맞는 개별 수업이 가능하지만 큰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룹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 또 구심점이 되고 있고 또 중심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사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줄이면서 그 여파가 가장 먼저 농어촌 작은 학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 지역 사립학교인 광희 중고교는 학교법인 파산으로 수년째 운영 주체 없이 강원도교육청과 파산 관제인이 관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교사가 제때 충원되지 않는 등 학사 운영이 안정되지 않아서 총동문회가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학년도 새학기 첫날 동해시에 있는 광희 중고등학교 앞은 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신입생 입학식까지 열리며 새학기가 기대되는 날이지만 광희 중학교에서 광희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무거운 심정입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다 착하셨어요. 가르쳐주는 것도 되게 재밌게 수업하시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웃음보다는 진지하게 다들 공부하지 않을까요? 4년 전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파산으로 퇴직한 교사의 자리를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선생님으로 충원하며 학생과 선생님 모두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인데 광희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20%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인사권을 행사할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몇 년째 광희 중고등학교에 교사 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임기가 끝난 교장이 최근 중임되면서 교육청 인사권 운영에 형평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장 중임의 인사권이 발동됐다면 정교사 충원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동문회 측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학교 운영 주체를 설치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화가 되기 전까지라도 저희 한시적으로 아마 임시 이사지를 복원시켜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강원도교육청은 교장 중임은 파산법에 따른 것이며 신규 임용과 교사 승진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서를 총동문회에 보냈습니다. 광희 중고등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운영 주체 복원은 교육부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립화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총동문회는 지난달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동문과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평창 태기산 능선에 서 있는 2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부에 자동 소화 장치가 있었지만 발전기 상부가 모두 탔고 불연성 소재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커다란 불티가 만들어져 산불로도 번졌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261m 태기산, 능선을 따라 삐죽삐죽 박혀있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 사이로 검게 그을린 것이 눈에 띕니다. 발전기 부분은 모두 불에 탔고 날개도 일부 녹아내려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불이 난 것은 지난 28일 저녁 7시쯤 2008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높이 80m, 날개 길이 40m의 2메가와트급 설비가 불에 타 3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처럼 불에 탄 풍력 발전기 조각들이 80m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근 야산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발전기에서 떨어져 나온 검은 파편들이 주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불티가 날려 인근 300제곱미터가량의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발전기 내부에 자동 소화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화재를 막지 못했고 불연성 소재인 유리 섬유로 제작됐지만 기대와 달리 커다란 불티가 만들어져
산불로까지 번진 겁니다. 보니까는 불연제예요. 성면체질임에도 불구하고 붙어서 땅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다행히 눈이 있어서 확산은 안 되고. 심지어 불이 꺼진 뒤 이튿날 발전기에서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발전 사업자는 현재 추락 위험이 있어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조만간 발전기를 분해하고 전문 업체에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설비가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고. 하지만 발전기에 포함된 화재 예방 대책이 무기력함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기계 결함 등 안전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으로 이달부터 18개 시군에서 트레킹 사업을 펼칩니다. 골프 코스 18호를 18개 시군 대표 트레킹 코스로 대체해 파3 3점, 파4 4점 등을 설정해 총 72점을 획득하는 트레킹 인증 챌린지 사업입니다. 트레킹 전문 램블러 앱을 설치해 인증하면 인증 점수에 따라 1,000명에게 지역 특산품, 강원 상품권, 숙박권 등을 증정합니다. 아울러 4월 15일 양구를 시작으로 5개 시군에서 5,000명이 참가하는 현장 행사도 펼칠 예정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내년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때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할 청소년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강원도에서 34개, 다른 시도에서 17개 등 50개 동아리를 모집해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동아리별로 선수들과 관광객, 주민들 대상 체험 활동을 운영합니다. 동아리별 활동비 100만 원과 함께 진종호, 이상화 조직위원장 명의의 위촉장이 전달되는 기획단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도내 선거인단은 전국 대비 4.46%인 3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100% 당원 투표로 이루어지며 강원도 선거인단 3만 7천 명 가운데 40대부터 70대까지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본 경선 투표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고 당 대표 선거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칠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 해당 자사고가 강제 전학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보도 내용과 달리 학폭 전학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학폭 정시 반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불법 소방시설에 대한 신고 건수가 18건에 그쳤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소방시설 신고 건수는 18건, 포상금은 5만 원에 그치면서 전년보다 6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매년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회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제도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입 제한, 사업자 차별, 사업자 활동 제한 등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인 조례, 규칙 실태를 파악하고 196건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 건설 자재와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관급 자재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소비자 보상권을 침해하는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등 15건을 꼽았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조례, 규칙을 마련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운영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전국이 비슷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 시장의 진입과 영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만 7천 대 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경유 차량 2만 7,277대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만 7,292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차량 수입니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와 함께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악산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야생화가 피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봄철 야생화인 변산 바람꽃과 복수초, 노루귀가 지난주부터 피기 시작해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겨울 설악산은 눈이 자주 내리고 한파 등의 영향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작년보다 2주가량 늦어졌습니다. 인제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인제군 공무원 31명은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시 광진구와 충남 천안, 대구광역시 서구 등 3곳에 각각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모인 기부금은 지역 문화예술, 보건, 복지 증진에 쓰일 예정이며 인제군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춘천 특례시 지정을 향한 인구 30만 명 달성을 위해 춘천시가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갑니다. 산업단지와 금융기관 등에 이어 이번에는 춘천경찰서와 소방서,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 조건을 충족한 만큼 내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달성해 인구 50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 지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된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나 양육자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강원도 앱인 우리도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입학 축하금을 받은 입학생은 모두 2,173명입니다. 원주 지역 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흥업, 웨스포, 학성, 우산 어린이집 등 20년 이상이 된 공립어린이집 13곳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창호 공사와 에어컨 설치, 성면 제거,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작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